이번 강의에서는 다변수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어떤 독립변수가 있죠. 독립변수가 있고 그 독립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변했죠. 그렇죠? 이러한 관계를 이제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그랬을 때 이것을 이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우리가 쭉 생각했는데 다변수 함수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겁니다. 여러 개이면서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x2, x3 뭐 이렇게 쭉 xn까지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것이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묶여져서 y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독립변수의 값이 변하면 이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다변수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의 맛을 이제 음식의 맛,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것은 조리할 때 온도, 그죠? 온도, 또 뭐 이 양념, 그죠? 양념의 종류, 양념. 그 다음에 또 양념의 양, 그죠? 양념의 양, 어떤 뭐 이런 것 다양한 것들이 있죠.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독립변수죠. 독립변수이고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이런 관계, 자, 이렇게 이런 관계를 우리는 다변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여기와 같이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종속변수 y에 값이 전해지는 f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 개가 변수가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다변수로 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종속변수는 하나이죠.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극한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극한에서 다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x, y 두 개입니다. 두 개죠. 그러면 이 f, x, y죠. 그렇죠? y.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x, y가 되는 거예요. 종속변수는 이제 x, y 아닌 뭐 g라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래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각각의 독립변수가 x가 a로 가고 y가 b로 접근해 갈 때, 그렇죠? 접근해 가는 거죠. 값이 아니라 그 값으로 끊임없이 접근해 갈 때 이때 fxy가 어떤 일정한 값으로 접근해 가는 거죠. 접근해 갈 때 그때를 우리는 이것을 극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fxy의 극한값 또는 극한 이것을 c 값을 이제 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c에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극한의 다변수 함수에서의 극한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죠. 이 xy가 a, b로 근접해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는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이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기호를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한 것이고 이거는 약간 풀어서 쓴 거죠. 풀어서 이와 같이 쓴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 연속에 대해서 앞 다른 강의에서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이변수 함수에도 똑같이 연속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수가 있을 때 g가 종속 변수이고 xy가 이제 독립 변수이죠. 그럴 때 fxy를 통해서 나온 g가 이제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자, 그럴 때 x는 a, y는 b에서 각각 독립 변수예요. 이에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fab가 존재하고 또 극한값을 가지고요. 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이때 우리는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다 그랬습니다. 불연속하는 거는 끊어져 있는 거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불연속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어떤 함수를 미분하려면 연속이 안 되면 미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속이어야 되고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정의하지 않는데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곡선이 부드럽게 변해야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면 미분이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뾰족하게 이와 같이 딱 이렇게 꺾여지면 여기 꺾여지는 이 부위에서는 미분이 안 되죠. 왜냐하면 딱 꺾여졌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쪽에서 접근한 거와 이쪽에서 접근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이 델타 x를
점점 줄여주면 이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이 접선이 되는데 이쪽에서 점점 줄이면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연속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연속 함수를 가감 승제를 해도 역시 연속이 된다. 이것은 이제 일변수 함수의 연속의 성질과 같습니다. 일변수 함수의 미분에서처럼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미분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 미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서 이 변수가 두 개죠. 독립변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독립변수 각각 하나에 대해서 미분을 정의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도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나누어서 독립변수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x에 관한 편도함수는 y를 상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시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y를 상수로 보는 거죠. y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와 같이 정의가 되죠. 편도함수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때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f x y죠. y인데 y는 상수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델타 x만 붙어 있죠.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편도함수의 정의인데요. 이걸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우리가 단변수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dx d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편도함수이기 때문에 f하고 미첨자를 써서 x, xy 이렇게 써줍니다. 또는 g의 이거 이제 g 함수잖아요. g 함수니까 g의 x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편도함수를 나타내는 그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y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y에 대해서는 x를 고정시키죠. x를 고정시켜서 y에 대해서만 생각해 줍니다. y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x는 상수처럼 고정되는 거예요. 상수로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y분의 이와 같이 해서 이와 같이 표현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f 프라임 이렇게 쓰지 않고 또는 dxd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f에 대해서 함수 fxy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 편도함수를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g에 대해서는 g의 y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그 편도함수를 한번 구하는 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편도함수를 구하여라 되어 있죠. 이 g의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f의 x, y죠. 독립변수가 이제 두 개인 그러한 함수가 됩니다. 자, 이런 함수인데, 자, 이것의 편도함수를 구하는데, 편도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라운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g의 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f의 x하고 x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라운드로 써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단일 변수일 때는 fx를 dx, d, fx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라운드라고 이렇게 d가 아니라 이런 기호를 써서 표현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요. 편도함수라는 걸 나타내죠. 자, 그럼 x에 대해서 이제 미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y는 상수로 취급하며 사는 거죠. 자, x에서 미분하면 여기 y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x는 x 1승이니까 그냥 y 3승 나오고 요거는 2x가 되죠. y는 상수고요. 여기는 3y 이렇게 되고 여기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죠. 자, y에 대해서 미분하면 x가 이제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에 대해서 미분하면 3y는 y의 3승은 3y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됐고 앞에 걸 이제 정리를 해줬고요. 계산해줬고 자, 이거는 y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y가 없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상수니까 이거는 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는 이것이 x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을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곱으로 되어 있죠. 두 개가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공식을 해야 될까요? fg에 대해서 미분하면 f 프라임 g 플러스 fg 프라임 이렇게 되죠. 이 공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fx 이 부분을 미분하면 미분하면 똑같죠. 그래서 뒤에 걸 적어주고 그 다음에 fx를 적어주고 g를 미분했죠. 이거를 미분하면 lnu라고 봐야 되겠죠. lnu 여기 u예요. 자, u에 대해서 lnu 하면 u분의 1이죠. 그 u분의 1을 써줬죠. u분의 1 써주고 그 다음에 dx du 요거에 대해서 u에 대해서 x로 미분해주죠. x로 미분해주면 2x가 내려옵니다. y는 상수처럼 되니까 0이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y에 대해서 편도함수를 구하면 편미분을 하면 역시 이것도 이거는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곱이 아니죠. 이건 상수예요. 그냥 이것만 미분해 주면 되죠. 앞에 써주고 요거를 미분해 주면 y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이걸 이제 u로 놔야 되겠죠. u로 넣으면 lnu는 u분의 1입니다. u분의 1 써줬고 그 다음에 dx du 해줘야죠. dy du 해주면 이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상수로 해서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g는 fxy에 대해서 이 함수는 다변수 함수죠. 독립변수가 x고 y고 두 개이고 종속변수가 g인 그런 함수가 됩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편미분을 앞에서 구했죠. 편미분은 각각 라운드 x 또 라운드 y 해서 각각을 구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전미분을 정의합니다. 전미분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미분하는 거죠. dg라고 하고 이게 독립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dx d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dg라고 하고 x에 대해서는 편미분을 하고 dx를 해주죠. 그리고 y에 대해서는 편미분을 해주고 dy를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전미분 형태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y는 fx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미분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dx dy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하고 dx dfx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이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약분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역시 이것은 뭐냐면 dg는 델타 g 이런 뜻이죠. 델타 g를 0으로 보낼 때 그럽니다. 이게 종속변수의 평균 변화율이죠. 변화량이죠. 변화량을 0으로 보내면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dg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다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변화량을 다 나타냅니다. 그렇게 나타내는데 하여튼 전미분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되고요. 자, 이 전미분을 한번 구해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dg 그죠? dg는 라운드 x 라운드 g를 먼저 해주면 편미분을 구하죠. 편미분을 여기서 구했습니다. y에 대해서 편미분 구하면 이렇게 되고 자, 그것을 그대로 써주면 되죠.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f로 표현하면 r 세타죠. 이게 독립변수가 r과 세타예요. 두 개인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미분의 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 자, 거기에 따라서 r에 대해서 이걸 미분하면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리고 dr 되고 이걸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